당신은 지금 가족 안에 있나요? 아니면 혹시 가족에게 갇혀 있나요? 의무와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.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그 효도라는 말이 자주 좀 강요처럼 들리기도 하죠. 네, 맞아요. 그런 부담감이 분명히 있죠. 근데 정법은 말합니다. 떠나야 산다고. 나부터 바로 서야 비로소 진짜 가족이 산다고요. 네. 오늘의 역설의 365 시작합니다. 오늘은 그 정법 강의, 특히 이 좀 파격적일 수 있는 관점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정법 강의에서는요, 당신이 겪는 어려움, 특히 그 가족 문제의 근본 원인이 좀 놀랍게도 당신 자신에게 있을 수 있다.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. 네, 저 자신이요? 네. 그러니까 내가 있음으로 해서 상황이 더 나빠지거나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. 그 정법 강의 내용을 보면 내가 있기 때문에 자꾸 잘못을 저지르는 거라 내가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가 아픈 겁니다.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이게 사실 처음 들으면 상당히 좀 충격적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아요. 내 존재 자체가 문제라니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? 이게 뭐 당신이 나쁜 사람이다, 악의가 있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요. 당신이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에너지의 불균형이나 뭐랄까 부조화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그런 관점이에요. 불균형이요? 네. 그래서 때로는 그 불균형을 해소하는 가장 빠르고 합리적인 방법이 그 자리를 잠시 피하는 것, 즉 떠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. 이걸 대자연의 법칙에 따른 선택이라고 설명하기도 하고요. 떠나는 게 오히려 해결책이 될 수 있다. 와, 진짜 역설적이네요. 그러면 어떤 선택지가 있는 건가요? 구체적으로? 정법 강의에서는 그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. 네가 골게 있으면서 계속 당하든지 아니면 도망가면 가서 안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. 딱 이렇게요. 둘 중 하나다. 네.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상황을 그냥 계속 참고 견디면서 거기 있든지 아니면 그 환경 자체에서 벗어나서 고통의 원인 자체를 없애라는 거죠. 근데 그 떠남의 방식도 좀 놀랍던데요. 부모님이나 가족 모르게 몰래 떠나는 게 더 현명할 수 있다고요. 네. 그 부분. 솔직히 이건 좀 관계를 그냥 끊어버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상당히 좀 급진적인 방법 아닌가요? 네, 맞아요. 그렇게 들릴 수 있죠. 부모 모르게 도망가 봐야 돼. 모르게 가야 돼.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니까요.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. 알렸을 때 생길 수 있는 그 감정적인 만류나 뭐 설득 과정 아니면 일이 더 복잡해지는 상황들 있잖아요. 붙잡거나 뭐 그런 거요. 네네. 그런 걸 미리 좀 차단하기 위한 거다. 이렇게 설명을 해요. 그러니까 관계를 아예 끊으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일단 떠나기로 마음 먹었으면 흔들림 없이 실행에 옮겨라. 이런 현실적인 조언으로 봐야겠죠. 그렇군요. 감정적인 부분에 휘둘리거나 상황이 더 꼬이는 걸 막기 위한 일종의 방편이군요. 그러면 그렇게 떠난 다음에는 뭘 해야만 하나요? 그냥 피하는 게 다는 아닐 텐데요. 그럼요. 중요한 지점입니다. 이게 단순 도피가 아니에요. 성장을 위한 어떤 과정의 시작인 거죠. 정법 강의에서는 떠난 뒤에는 뭐 부모님 걱정, 남은 가족 걱정 이런 거 잠시 접어두고 오직 나 자신의 성공에만 집중하라고 아주 강하게 강조합니다. 나 자신의 성공이요? 네. 너부터 성공해라. 이 메시지가 핵심이에요. 아니, 가족을 위한 길이라고 하면서 내 성공에만 집중하라니 이거 약간 좀 이기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? 바로 그 지점이 또 역설인 거죠. 내가 먼저 온전히 바로 서고 성공해야만 나중에 돌아왔을 때 진짜로 가족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그런 논리입니다. 먼저 내가 바로 서야 한다. 네. 성공해서 돌아오면 가족들이 뭐 원망하고 그런 게 아니라 딱 나타나면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반가워 죽어요. 이런 반응을 보일 거다. 이렇게 예측을 해요. 네. 결국 내가 가서 혼자 성공해. 도망가서 혼자서 열심히 하면 정확하게 성공하고 이제 이 집안은 살판나는 거나 이렇게요. 개인의 성공이 결국 가족 전체를 구하는 열쇠가 된다. 이렇게 보는 거죠. 개인의 온전한 성장이 결국 관계를 회복시키고 또 가족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. 그런 관점이군요. 자녀 교육 문제에도 좀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. 아이가 뭐 유학을 간다거나 큰 공부를 하고 싶어 할 때 정법 강의에서는 어떤 조언을 하죠? 네. 이것도 그냥 무조건 지원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자녀 스스로 왜 그 공부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계획과 열망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부모에게 진심으로 좀 설득하고 마음을 움직이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해요.
아, 자녀가 부모를 설득해야 한다고요? 네. 나는 이렇게 공부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아주 호소력, 이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. 그냥 막연하게 나 유학 갈래, 이게 아니라. 그렇군요. 그리고 부모 역시 자녀의 그런 가능성, 진정성을 보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지원을 해야지 뭐 억지로 지원하거나 마지못해 하는 지원은 결국 좋지 않다고 봅니다. 부모가 진정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면 이거는 있어서 안 되는 일입니다.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죠. 결국 여기서도 핵심은 각자의 어떤 진정한 의지와 성장 뭐 이런 거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오늘 살펴본 이 정법 강의의 관점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효도나 가족의 어떤 정형화된 모습에 대해서 좀 깊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그저 곁을 지키면서 같이 힘들어하는 것만이 그게 유일한 사랑의 방식일까? 이런 생각이 드네요. 네.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때로는 그 익숙한 관계, 또 의무감, 이런 것에서 한 걸음 좀 물러나서 오로지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게 뭐 단기적으로는 좀 고통스럽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당신과 당신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더 단단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? 네. 진정으로 서로를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한번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